이제 요리 프로그램은 중요한 게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이거를 표현을 잘해주고 그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너무 잘해요.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추석에 가족들 집 갔다 와가지고 수요일날 할 거 없나 하고 아내랑 거실에서 넷플릭스를 보다가 흑백 요리사가 나왔더라고요. 그때가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하나만 보고 자자 하고 하나 딱 틀었는데 아씨 너무 재밌어. 네 개를 그냥 쫙 보고 야씨 너무 재밌다 하면서 늦게 그날 잠들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원래 자본으로 이제 찍어 누르는 거 잘하잖아요. 피지컬백도 그렇고 사람들을 우르르 모아서 예능하는 거 잘하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잘 된 건 많은데 생각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이 잘 된 건 많이 없더라고요. 막 기억에 날 만큼 잘 된 게 작년에서야 있었어요. 근데 피지컬백도 초반에는 되게 재밌었는데 그 뒤로 갈수록 좀 약간 루즈해졌죠. 이게 사람이 많은 예능의 특징이 초반에는 사람이 많고 캐릭터가 많으니까 막 이 케미가 많으니까 되게 속도감 있게 가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루즈해지고 피지컬백은 최악으론 결승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가지고 나중에 폭로 터진 거는 되게 찝찝한 우승이 돼버렸고 사람들의 무의식 속엔 그게 남았는지 시즌2는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았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찝찝해서 안 본 사람 중 하나였고 이제 데블스 플랜은 좀 잘 됐어요. 근데 더 인플루언서는 워킹 때문에 흐지부지 끝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에 대한 피로감도 많이 높아진 상태였고 생각보다 일단 재미가 없었어 그냥. 그래서 인플루언서도 흐지부지 끝났는데 2024년 제일 기대작이었던 흑백 요리사가 딱 잘 돼야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흑백 요리산 보고 딱 보니까 잘 됐어요. 진짜 재밌어요. 일단 저는 원래 요리 예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 옛날 올리브 쇼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스타 셰프들이 거기서부터 이제 많이 나왔던 건데 막 최연석, 김호윤, 뭐 오세득 이때 남성열 셰프란 분도 되게 많이 나왔고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셰프들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쿡방 붐을 일으켰던 냉장고를 부탁해 빵 터지고 그 전에 마셰코도 있었고 한식 대첩도 있었고 다 재밌었어요. 쿡방은 다 재밌었어요. 근데 냉부회가 뭔가 우리나라 쿡방의 골수까지 다 빨아먹고 정말 사고를 누려서 끝난 뒤에 좀 정통 쿡방은 딱히 없었던 느낌이었는데 특히나 정통 쿡방 중에 이제 셰프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요리 대결을 하는 거는 그거 있었네요. 그 요리사들이 국가대표 외국 나가서 뜨는 그거 재밌었는데 아무튼 그거 이후로 이제 한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넷플릭스에서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일단은 요리사 100명을 모아서 요리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규모가 대단하죠. 백요리사라는 기존에 원래 유명한 좀 명성을 갖고 있는 요리사들이랑 흑수저 요리사라는 근데 흑수저는 아니에요. 이분들도 대부분 다 유명한 요리사 분들인데 아직은 뭔가 대중들에게 많이 안 알려진 그런 분들인 거죠. 아무튼 흑 요리사라는 이분들도 맛집 하고 있고 되게 외식업 쪽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 셀럽의 셰프로 나온 이미연 셰프는 올리브쇼에서도 이미 나와셨던 분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미연 셰프도 그렇고 막 을지로 보석 외식업에서 꽤 유명했던 식당들 야키토리 거기 셰프님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유명한 곳 셰프분들도 다 나왔어요. 승우 아빠도 나오고 애초에 다 실력이 보장된 사람들만 나온 거죠. 백수저분들은 뭐 당연히 더 유명한 분들이고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방송을 찍는데 처음에 이제 80명에서 20명으로 줄일 때 40명씩 나눠서 요리를 하는데 백종원 심사위원도 제작 발표 인터뷰 때 동시에 요리하는데 가스랑 불이랑 전기 해결이 불가능하다. 이거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제작진이 이걸 해결을 했어. 세트를 1m 띄워서 짓고 그 밑에 막 가스랑 물이랑 배관이랑 다 깔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40명분의 이 주방을 만들어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이제 처음 80명에서 20명으로 줄일 때 다 요리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위에서 이제 백수저분들이 보면서 야 저기 잘한다 저기 잘한다 저기 잘한다 하면서 다 보면서 다니는데 이거를 평가하려는 심사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이 백종원 대표랑 안성재 셰프인데 안성재 셰프는 누구냐 하면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 지금 사실 여기 모수도 닫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재로서 맛볼 수 있는 유일한 3스타 셰프 우리나라의 3스타가 라온, 가연, 모수 이렇게 세 개였었는데 라온이랑 가연은 지금 다 닫은 걸로 알고 있고
모수만 잠정 폐업이에요. 이제 다시 연다고 하는데 다운이랑 가연은 한식으로 3스타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원래 미슐랭 3스타 할 때 그 나라 음식으로 3스타를 받는 게 제일 쉽죠. 왜냐면 당연히 그 나라 음식이 그 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게 당연하니까. 한식이 한국에서 맛있는 게 가장 당연하고 일식이 일본에서 맛있는 게 가장 당연하잖아요. 그런 결로 한식으로 당연히 3스타 받는 레스토랑이 있어야지 하고 라온과 가연이 3스타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견이 없었는데, 근데 모수는 한식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한식만 한다는 데는 아니거든요. 막 프렌치랑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식당인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프렌치 기반의 한식 느낌으로 3스타를 받은 건 안성재 셰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는 그냥 외식업, 장사, 상업 요리 쪽에서의 최고봉 느낌이면 안성재 셰프는 이 파인다이닝의 우리나라의 최정점에 선 사람. 이 두 명이 딱 나오니까 모든 요리사들이 심사 받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의 기준에 다들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이. 근데 이제 백종원 심사위원에 대해서 막 약간 젊은 셰프들이 조금 무시하는 듯한, 백종원 심사위원이 우리의 이 파인다이닝의 맛을 알아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아주죠, 당연히. 백종원 대표가 우리한테 파인다이닝 먹는 모습을 굳이 안 보여줬던 거지 안 드셔보셨겠습니까? 누구보다 많이 먹어봤겠죠. 아무튼 백종원 대표도 이제 다른 곳에서의 모습과는 다르게 아주 철저하고 칼같이 심사를 하고, 안성재 셰프도 정말 철저하고 칼같이 심사를 합니다. 백종원 대표는 되게 우리한테 친숙한 캐릭터잖아요. 어떻게 심사하겠다 싶은데 안성재 셰프는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이분의 캐릭터가 진짜, 아내는 보면서 옆에서 점점 볼수록 부들부들 떨면서 봐요. 사람이 너무 무섭다고 덜덜 떨면서 봐요.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화도 안 내고 칼같이 얘기하는데 반박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해. 안성재 셰프 예선에서 심사했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요리하는 또라이라고 마셰코에서 나왔던 분인데, 윤남노 셰프라고, 이분도 요리 되게 잘하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분이 나와서 커리 버터 소스를 곁들인 대구 이리 요리랑 뭐 도미로 이제 스테이크 만든 요리 두 개를 딱 내줬어요. 근데 안성재 셰프가 먹고 그 대구 1위는 버터 소스가 너무 맛있어서 합격 줘야지 했는데 생선을 딱 먹어보고 아니 약간 모자르다. 이 생선 살에 소금 간이 좀 모자르다 해서 보류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듣고 심사받은 그 또라이 셰프가 아씨 이거 가지고 뭘 그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혀니까 3스타를 받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아무것도 아닌 소금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갈리는구나 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역시 이게 너무 차갑고 무서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그 실력을 만들어줬고 그 기준에 자기가 평생 맞춰서 살아왔다는 게 보여지면,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 불만을 표시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진짜 안성재 셰프 너무 무섭다. 어떤 진짜 맛있는 요리 가지고도 식용꽃 올렸다고, 요리의 맛과 상관없는 재료가 올라갔다고 그거 가지고도 뭐라 하고, 그 셰프도 안성재 셰프 요리 다 찾아보니까 식용꽃이 없네, 하고 인정한다, 안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 멋있었어요. 그냥 뭔가 그림 자체가 되게 멋있었어요. 예선 때 또 좋았던 건 뭐냐면 이게 파인다이닝, 뭐 장사를 위한 요리, 급식 이런 걸 다 나눠서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심사를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요. 안성재 셰프가 파인다이닝은 먹어보고 아까 그 생선에 소금간이 모자라서 보류하겠다라고 했으면서 급식 하시는 분이 나왔거든요. 초등학교 조리사분. 근데 그분 요리를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서 합격을 주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추억 보정이 돼서 합격을 주려고 하나라고 보류했다가 합격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되게 초등학교 급식이나 상업 요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그냥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식업 아무나 다 뛰어들잖아요. 근데 다 뛰어들었다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음식이든 특정 기준점은 넘어야 훌륭한 완성도의 요리라는 건데, 그게 꼭 파인다이닝이라고 해서 그 기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상업 요리라고 해서 낮은 것도 아니고, 그 각각의 요리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맞춰서 기준을 넘어섰을 때 합격을 준다라는 게 백종원 대표도 안성재 셰프도 그렇고 똑같더라고요. 백종원 대표가 파인다이닝 요리 먹어보고 좀 별론데 라고 했다가 어떤 마파두부 먹어보고 간이 기가 막히다 맛있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역시 음식은 격이 나는 게 아니라 다 장르가 다른 거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심사를 하고 80명에서 20명으로 딱 없어지고 이제 백요리사 20명, 흑요리사 20명이 대결을 하는데 그 대결을 하는 기준이 완전한 블라인드 심사. 그냥 한 입 떠서 거의 무슨 식고문 하듯이 먹이는데 이렇게 되면 플레이팅도 아무 상관이 없고 진짜 딱 하나 맛만 있으면 된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러면 백요리사들은 이제 경험도 있고 하니까 플레이팅도 있고 뭔가 이름값 먹어주는 것도 있고 백요리사들이 좀 디메리트일까 했는데 이 대결에서 백요리사들이 거의 다 이겨. 흑요리사들이 거의 다 져. 이런 걸 보면서 요리도 역시 짬과 격이 다르구나 생각을 하고 그 에드워드 리 셰프님 되게 유명한 분이라는 이분 미국에서 엄청 유명한 분이라는데 이 셰프님이 묵은지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그 묵은지 국물을 짜가지고 소스를 만들어서 그 묵은지 소스를 가지고 과일이랑 돼지고기랑 야채를 버무려서 웜 샐러드를 만드시는데 야 이건 진짜 요리로만 봤을 때는 맛이 상상이 안 갈 정도더라고요. 그분이랑 이제 대결한 다른 분도 되게 맛있어 보이는 요리를 하셨거든요. 새로 해석한 홍어 삼합이라고 해서 생홍어랑 돼지고기랑 뭐 야채랑 이렇게 해서 싸서 한 요리였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 보였는데 에드워드 리 셰프님 요리는 진짜 무슨 맛이지? 저게 맛있나 싶은데 안성재 셰프랑 백종원 대표 뭐 다 먹어보고 이게 진짜 맛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 보면서 역시 뭔가 이 셰프들은 요리를 딱 그 요리로 접근을 안 하고 요리의 맛을 원소 분해하듯이 분해해서 새로 재창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멋있었어요.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강록이 형, 마셰코 때부터 한번 나와가지고 그 악마의 스타성으로 여러 가지를 보여줬던 우리 강록이 형도 안녕 나 들기름, 안녕 들기름이야. 그리고 뭐 아빠 이런 거 명언을 만들어내시면서 들기름을 주제로 조리고 곁들여서 끝내버렸죠. 마셰코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압니다. 조리고 곁들이면 끝난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승우 아빠도 최강록이라는 벽에 부딪혀서 아쉽게 떨어지고 근데 승우 아빠 요리도 되게 좋았는데 이게 사람도 많은데 다 수준이 높고 이게 대결로 되니까 컨텐츠가 엄청 촘촘하고 타이트하게 가니까 진짜 재밌더라고요. 물론 이러면 걱정이 나중에는 좀 루즈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너무 재밌으니까 최고다. 근데 이 흑백요리사가 더 좀 흥미로웠던 거는 심사위원이 두 명이라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요리 서바이벌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하면 시청자가 차단된다는 거예요. 이게 장점인 이유는 논란이 크게 일어날 게 없다. 왜냐면 시청자가 음식을 먹어본 게 아니니까 심사위원이 이게 맞다 하면 그냥 맞게 돼. 막 음악 프로그램이나 뭐 춤이나 이런 건 시청자가 봤을 때 이게 왜 2등이야, 이게 왜 1등이야 이러면서 논란이 발생되는데 요리 프로그램은 그게 없어. 대신 이게 장점이자 사실 단점이 더 크죠. 왜냐면 과몰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리 프로그램은 중요한 게 심사위원들이 얼마나 이거를 표현을 잘해주고 그 기준을 얼마나 엄격하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를 너무 잘해요. 1대1이니까 오히려 다수결이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심사위원이 이런데 3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의견은 무시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2명이니까 1대1이라면 토론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과 대부분의 윤리의식과 이런 게 다 갖춰져 있으면 토론과 논의와 협의와 이런 걸로 정해지는 게 반드시 다수결보다 더 좋은 결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최선의 방법이 다수결이니까 다수결이 되는데 오히려 1대1이 되니까 두 명이 토론을 하면서 논의를 하면서 결정하는 이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양보하고 그 기준에 대해 논의하고 안성재 셰프가 퍼펙션, 완성도에 대한 딱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백종원이 그래, 퍼펙션이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는 그것들이 되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수결이 아닌 이런 토론과 논의로 가는 걸 보면서 그치, 저게 이상론이지. 그 이상론의 모습이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줘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최고본과 탑셰프의 기준이 서로 다른 것도 참 재밌고 뒤로 갈수록 이런 게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리고 막 비하인드도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토론을 했을지 되게 궁금해요. 대형 프로그램이 뒤로 갈수록 되게 흐지부지 되는데 잘 기획이 돼서 뒤까지 잘 끝났었으면 좋겠어요. 이미 뭐 촬영은 끝난 거였을 테니까.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보시거나 아니면 몰아서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재밌어서 쫙 보게 돼요. 아무튼 흑백요리사 너무 재밌었습니다.
흑백 요리사에 대해 여러분들이 재밌었던 거나 좋았던 것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갖 것들에 대해 통찰을 파는 고얀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